자, 창비 국어교과서, 문영진 국어교과서 평가 문제집 214쪽, 215쪽으로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214쪽은 순결한 젊음 윤동주를 읽다라는 소단원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이죠. 그거 설명을 조금 시작하고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14쪽에 그 제일 위에 있는 학습 목표 있죠. 학습 목표. 우리 간과하기 쉬운데 이 단원에서 이 내용을 조금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독서가 글의 의미를 구성하는 사고 과정임을 이해할 수 있다. 자, 이 학습 목표를 위해서 왜 이 소단원이 나왔을까요? 자, 이 소단원은 윤동주 시를 배우는 단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윤동주 시도 알아야 되죠. 나중에 문제를 풀 때는. 이런 거죠. 윤동주의 시라는 하나의 읽기 자료죠. 그럼 이것을 우리가 읽는 글을 쓴 신경님이라는 독자죠. 네. 이 신경님이라는 독자가 이 시를 읽어내고 그 자기가 이 시를 읽고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들, 조금 다르게 말하면 능동적으로 재구성한 의미를 글로 쓴 겁니다. 그 과정을 글로 썼는데 이것을 다시 우리가 이 글을 읽는 것입니다. 지금 가장 일반적인 독자. 자, 우리 교과서 지금 학생들이 독자가 되어서 이 신경님이 쓴 글을 읽는 거죠. 신경님은 시를 읽고 자기 머릿속에 재구성된 이야기를 다시 글로 썼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신경님이 이 시를 어떻게 읽었는지가 글에 표현되어 있고 그 과정을 우리가 보면서 신경님의 생각도 이해하고 윤동주의 시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독서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신경님 씨가 한 독서를 보고 독서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읽는다는 행위가 이런 거구나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 자료로 지금 이 단원을 꾸리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독서 목표. 독서가 글의 의미를 구성하는 사고 과정임을 이해할 수 있다. 의미를 구성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읽기 이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자, A라는 책이 있다, 글이 있으면 이것을 독자의 머릿속에서 그대로 A로 구현하는 것이 이것이 제대로 읽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말 속에는 이 자료, 읽기 자료의 의미는 하나로 정해져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지금 이야기하는 읽기의 과정이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A라는 글이 있으면 A를 없애도 안 되겠죠. 어떤 글이 있으면 이 속에는 어떤 의미태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독자가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A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A'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A''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예전에는 A 이외에 다른 것으로 받아들이면 틀리게 읽은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독자 머릿속에 있는 배경 지식을 동원해서 그 의미를 재구성해내는, 즉 자기 머릿속에 떠올리는 그 의미가 논리적 근거가 있다면 다 맞는 해석이 된다는 거죠. 즉 비로소 작가가 쓴 점선 A는 독자의 머릿속에 왔을 때 의미를 제대로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 의미는 독자의 머릿속에 구성되는 것이다. 누구의 독자의 능동적인 행위로서 독서를 이렇게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됐나요? 예. 그래서 세 번째 학습 목표를 바로 가보세요. 자신의 독서 과정, 내가 지금 제대로 읽는지 어떤지를 자꾸 점검하고 능동적인 태도로 읽어야 된다는 것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 독자가 읽을 때 자기 머릿속에 배경 지식도 참 중요하긴 하지만 작가가 무슨 말 했을까라고 끊임없이 묻고 의미를 물어야 되죠. 그래서 스스로 답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독서 과정이 대화다, 상호작용이다, 의사소통이다 라는 표현들을 쓰는 것이죠. 이해되나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습 목표에 보면 글을 읽고 절선이가 전달하려는 정보와 전언을 파악할 수 있다. 여기서 용어 두 가지 구분하셔야 됩니다. 정보하고 전언이죠.
information이고 message죠, message. 자, 이를테면 휴전선 근처에서 뭐 작은 폭탄이 터졌다. 이것은 정보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글을 쓴 기자나 어떤 작가가 글을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 수 있을까요?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 위험하다, 또는 이것은 전쟁의 위험이 아니다 라는 나름대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글 속에 들어있는 사실적인 새로운 내용, 그것은 정보이고, 그 정보를 통해서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자신의 의견이나 견해죠. 생각이나 견해 또는 관점, 이게 전언입니다. 그래서 글을 읽으면서 이게 정보인지 글쓴이가 하고 싶어하는 전언인지 메시지인지 잘 구분하셔야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용어 구분 잘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214쪽에 요약되어 있는 것들을 한번 짚어보면 훨씬 더 쉽기 때문에 한번 그 요약된 거를 제가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교과서를 다 읽고 한번 이해한 것을 전제하고 설명하겠습니다. 자, 핵심 정보 갈래 독서록입니다. 누가? 네, 신경림 신경이 유명한 시인입니다. 시인이 자신이 성장 과정에서 읽었던 윤동주 시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가를 내린 거죠. 그래서 시에 대한 평론일 수도 있고요. 근데 굉장히 솔직한 자전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독서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격은 분석적이고 비평적이겠죠. 시를 분석했으니까. 제재는 윤동주 시입니다. 예. 그리고 윤동주 시들을 이 신경림 씨는, 이 글 쓴 이는 순결한 젊음으로서의 윤동주 시로 해석을 한 거죠. 무엇을? 윤동주의 시를 신경림 씨는 무엇으로? 순결한 젊음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됐나요? 네. 특징. 글쓴이는 자신의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윤동주 시의 의미를 재구성하여 감상함. 신경림 씨 머릿속에서 뭐가 일어났다? 의미의 재구성이 일어난 거죠. 의미의 재구성이 일어난 겁니다. 글쓴이는 자신이 재구성한 시의 의미를 뒷받침하고 구체하기 위해 개인적 경험과 시대 현실을 근거로 제시한. 아까 그랬죠. 무조건 아무데나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독자 머릿속에 있는 배경 지식 속에는 사실적인 정보들도 있을 것이고 경험도 있을 것이고 가치관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볼 때 나는 이걸 이렇게 해석한다 라고 했을 때 설득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재구성된 의미가 이렇게 다른 독자들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이해가 될 수 있고 설득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글의 구성은 처음, 중간 1, 중간 2 끝으로 크게는 3단 구성이네요. 그죠? 처음 부분에는 윤동주 서시를 제시하고 자기가 어떻게 이해하고 감상했는가. 그 다음 두 번째 중간 1에서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윤동주 시 중에 새로운 길과 자화상을 감상하고 있습니다. 즉 이 시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 받아들였는지. 중간 2에는 글쓴이 지식을 바탕으로 윤동주 시 세계를 이해하고 감상하는데 어떤 시를 사용하고 있다? 눈 감고 간다. 됐나요? 그리고 마무리합니다. 자신이 재구성한 윤동주 씨의 의미를 한 번 더 강조하죠. 윤동주 씨는 이런 미덕이 있고 윤동주 씨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평가를 하는 거죠.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제로 학생으로서 이 단어를 공부할 때 약간 어려움이 윤동주 씨 자체를 그냥 물어보는 거죠. 워낙 유명한 시인의 시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하면 서시, 새로운 길, 자화상, 눈 감고 간다. 이 네 편의 시를 다루고 있는데 서시는 정말로 우리나라 사람이 대부분 압니다. 그죠? 죽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어쨌든 그 시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일반적인 해석보다는 신경림 씨의 해석을 이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 과정을 우리가 읽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길도 마찬가지고요. 자화상, 눈 감고 간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나머지 부분들은 214쪽의 나머지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이해가 안 되면 저한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1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교재 215쪽에 거기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문제 풀어보시고 일시정지한 후에 그리고 해설 강의를 들으십시오. 바로 저는 문제풀이 들어갈 것이고 문제 풀면서 부분적으로 본문을 풀이할 것입니다. 반드시 먼저 풀어보십시오. 자,
바로 점검하기 1번. 가의 특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가는 윤동주의 서시를 말합니다. 그죠? 자, 윤동주의 서시하면 반드시 떠오를 말 성찰하다, 반성한다, 그 다음에 고백한다. 그쵸? 예.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한 번씩 나오는 것이 의지적이다. 왜? 마지막 부분 보세요. 걸어가야겠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걸어가야겠다. 의지. 그 다음에 상징성이 있을까요? 네. 잎새에 이는 바람, 이런 것들이 실제로 나뭇잎에 부는 바람이란 뜻도 되겠지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죠? 상징성을 가지죠. 그죠? 그런데 냉소적이란 건 뭐죠? 예. 냉소의 한자뜻은 차가운 웃음이란 건데, 무관심한 거죠. 세상이 그렇든 말든 나는 모르겠어. 이런 것들. 냉소적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하고 냉소적은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1번의 답은 냉소적, 답은 5번입니다. 윤동주 시에서 성찰 고백까지는 거의 모든 시에 적용되고 이 시의 의지적도 보이죠. 그죠? 그 다음 상징적은 기본적으로 시는 웬만하면 또 상징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2번. 가에 대한 글쓴이가 이해한 내용이 아닌 것은, 자, 핵심은 글쓴이가 이해한 겁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이건 역시 우리도 이 시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하고 그 다음 내 배경 지식과 또 글쓴이가 이해한 것들을 같이 봐야 이 문제가 풀리겠죠. 자, 1번. 시를 읽는 대부분의 독자들이 알고 있는 시이다. 글쓴이가 이렇게 이해했을까요? 네, 나의 첫 부분에 보면 우리나라 시를 한두 편 읽은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시다. 즉 대부분의 사람은 이 시를 알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시를 이해하는 거죠. 그죠? 1번 맞습니다. 2번. 1970년대의 부정적인 사회 현실을 비판하는 시이다. 자,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유명한 시를 나문단의 첫 번째 줄 마지막 부분 다시 읽겠습니다. 이 유명한 시를 나는 1970년대 현실과 함께 기억한다. 1970년대는 역사적 지식이 좀 있는 사람은 알겠지만 우리나라가 독재 정권 하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숨막혀하고 힘들어했던 어두운 시기죠.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감옥에 가고 독재 권력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그 다음에 노동자들은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찾지 못하고 일만 하다가 병들어 죽어가고 그랬던 시기거든요. 자, 그래서 1970년대 현실은 암울한 부정적인 사회 현실이 맞는데 윤동주의 서시가 그것을 비판한 시가 아니죠. 그리고 이 시인 역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죠? 자기는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1970년대와 함께 이 시를 기억한다라고 한 것하고 이 시가 1970년대 부정적 현실을 비판하는 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죠. 이 시인은 신경림 시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내용이고요. 3번. 깨끗한 젊음과 개결한 의지가 담겨있어 감동을 주는 시이다. 자, 나 문단의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이 시에 넘치는 깨끗한 젊음과 개결한 의지도 독자들을 사로잡는 요인이 됐다. 이게 신경림 씨의 해석 중에 하나죠. 그죠? 개결하다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 성품이 깨끗하고 의지가 있는 것, 굳은 것, 그걸 개결하다라고 합니다. 자, 참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윤동주 시에 대한 잘 해석한 거죠. 3번 맞고요. 4번. 시를 읽으면 어둠이 걷히고 앞이 밝아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자, 어디 있나요? 나의 네 번째 줄 보면 이 시를 외거나 들으면 숨 막힐 것 같은 어둠이 자기가 인식했던 1970년대죠. 근데 이 시 때문에 그 어둠이 조금은 걷히고 약간 밝아오는 느낌이 들었다라고 자기는 받아들였죠. 됐나요? 4번 맞네요. 5번. 이 땅의 모든 것을 사랑하면서 부끄럼 없이 살아야겠다는 각오가 드러나는 시이다라고 받아들였나요? 그렇죠. 사실은 특별히 찾지 않더라 해도 이 시의 마지막 부분엔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자, 그 부분을 이 사람이 그렇게 받아들인다라고 볼 수 있겠죠. 됐나요? 예. 구체적으로 나의 두 번째 줄에 있죠.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면서 부끄럼 없이 살겠다던 당시 사람들의 각오와 신경을 더없이 잘 보여주는 시였던 것 같다. 이 당시는 윤동주가 읊은 1930년대가 아닙니다. 이 시인이 기억한 1970년대, 자기처럼 70년대 힘들면서도 제대로 살아야겠다고 하던 사람들에게 이 시가 그렇게 읽혔다. 그 말이죠. 그래서 5번이 해석이 맞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번의 답은 2번이고요. 3번. 나로 보아 가가 주는 감동의 핵심적 요소가 아닌 것은 나로 보아 가가 이제 신경림 씨의 해석을 볼 때 가의 핵심 감동이 아닌 것은 순수성, 올곧음, 그 다음에 노회함, 깨끗함, 꿋꿋함, 개결하다의 꿋함도 있죠. 노회함은 무슨 단어인가요? 경험이 많고 교활하다라는 뜻까지 있습니다. 약간 부정적인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늙어서 경험이 많고 교활한 걸 노회하다라고 하는데 그런 뜻, 그런 느낌은 전혀 아니죠. 그죠? 그래서 3번에 3번. 그 다음에 순수, 올곧음, 깨끗함, 꿋꿋함은 다 맞죠. 그 다음에 4번. 기억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제시한 구절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기억. 1970년대 현실을, 자, 시인은 지금 숨 막힐 것 같은 어둠으로 또 표현하고요. 잎새이는 바람나는 게르트 뒷부분 보면 권력과 돈이 판치는 흐린 세상에 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4번, 5번에 다 나와 있는데 문제를 보면 구체적이고 직접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숨 막힐 것 같은 어둠. 자, 어둠 때문에 숨이 진짜 막히는 게 아니고 그 불이한 현실을 나름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굳이 말씀드리면 구체성과 직접성이 조금 떨어지죠. 직접성을 떨어뜨리려고 비유하는 거니까요. 그죠? 근데 밑에 보면 권력과 돈이 판치는 흐린 세상, 독재 권력이 판을 치고 그 독재 권력이 아부하는 돈을 가진 자들이 잘 사는 세상. 훨씬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이죠. 그래서 4번과 5번 중에 답이 되는 것은 5번입니다. 뭐 때문에 문제에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제시해야 되니까 1970년대 현실을 됐나요? 답은 5번입니다. 5번.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이것은 바로 넣어야 되겠죠. 가는 윤동주 서시는 현실의 괴로움 속에서 기준을 뭘로 잡는다? 도덕적 삶의 기준을 지키며. 됐나요? 도덕적 삶의 기준을 지키며 무엇에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 자기의 양심, 그죠?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자 했던 시인의 의지가 나타나 있다. 됐나요? 그래서 빈칸에는 도덕적, 그 다음 빈칸에는 양심. 네, 여기까지 215쪽 해설 강의였습니다.